자,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은 내일 공략할 종목을 도출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종목을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도출시키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오늘 내일 승부조 시간 좀 쉬려고 했는데, 그래도 4월달의 첫날인데 물론 우리들은 내부적으로 오늘 4월 첫날로 우리가 잡았지만은 내일은 그냥 쉴까 이랬는데, 그래도 4월 첫날이라 일단은 영상을 올리기로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오늘 지금 둘 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3.0, 코스닥도 마이너스 3.0, 둘 다 마이너스 3.0으로 마쳤단 말이에요. 이제 나스닥도 마이너스 1%대 이렇게 마쳤는데 참 안 좋죠, 그죠? 네, 참 오늘 말일이었는데 3월 31일 정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실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빨간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아마 내일도 어떤 일들이 없으면 내일도 또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모로 조금 매매를 차라리 하루를 쉬든지 아니면 좀 관망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등주 다루시는 분들은 또 그 와중에서도 또 할 거는 찾아서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9%, 한미반도체 11%, 에코프로 같은 거는 13% 정도 많이 빠지네요. 오늘 지수가 3% 정도 빠졌다면 오늘 시장은 정말 극악했다던 소리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증시 보면 지금 테슬라가 마이너스 5.0% 벌써 빠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3.9% 빠져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거지만은 지금 환율이 1480억 문제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1500원 돌파한다는 것은 시간 싸움일 것 같은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모든 매매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찌됐지는 참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쪼록 4월 1일은 모든 매매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나갔던 종목들 중에 오늘 종목들 한번 둘러보면 오늘 지수가 그렇게 좀 이렇게 폭락이죠. 3%대로 하면 폭락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전일 나갔던 종목들은 좀 아주 선전을 해줬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종목이 지금 6종목인데 2종목이 전일 나갔던 종목 중에서 올라왔고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KD 같은 것도 전일 나갔던 종목 있지 않습니까? 상가를 유지해주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상가를 유지해줬죠. 그래서 안 좋은 장에 비하면 상종목을 2종목이 나왔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밤마다 다들 잘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형지 INC 같은 종목도 오늘 마이너스 11%에서 고가 27%까지 올라왔으니까 얘는 한 40% 넘게 나왔죠. 꼴에 들어갔다면. 이것도 좋았고, KD 신라섬유도 맞아. 신라섬유도 어제 나왔던 오늘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놈도 오늘 상가 같지요. 상종목이 6종목인데 3종목이 어제 나왔던 종목 쪽에서 상종목이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지수가 3%대로 급락한 시점에서 전일 나갔던 종목들은 오늘 좀 다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형지 INC도 형지 글로벌과 같이 하신 분도 상당히 좋았을 거고,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신라 섬유하고 같이 붙여서 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양지사도 한 17%까지 갔으니까, TXR 로보틱스도 19%에서 15%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 제일약품도 상당히 좋았죠. 제일약품 같이 붙여서 보라고 했으니까, 옹코니까고. 얘는 시가 4%대에서 28%까지 갔으니까, 얘도 상당히 모습이 좋았네. 어제 나갔던 종목들은 오늘 정말 양호한, 이 급락장에서 양호한 종목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일은 종목을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도 뭐 억지로 종목을 파동이 일어날 만한 종목들만 좀 골라놨는데, 내일 종목들은 따로 제가 코멘트를 달지를 않겠습니다. 코멘트를 달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아서, 일단 내일은 뭐 다른 종목을 하셔도 좋고 다른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좋은데, 일단은 파동을 가지고 우리는 파동을 따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동이 일어날 만한 종목을 좀 찾다 보니 전부 다 뭐 플라즈맵이나 이런 애들은 시간의 상가를 가 있는 상황이고, 영창산업 같은 종목도 시간에 6%, 그리고 모티브링크도 시간에 7%, 동방도 시간에 4%, 신플랫폼 시간에 3%, 더저는 시간에 마이너스 1%, 3S는 시간에 8%, 이디텍도 마이너스 1.8%. 이런 종목밖에 도출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다른 애들은 내일 파동을 일으키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은, 일으키기에는 좀 현재로서는 즉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내일은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단지 공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주 정도만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해보시되, 수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분들은 내일 최대한 매매를 좀 자제하고 흐름을 좀 보시면서 차라리 그 다음날 내일 모레 다시 포인트를 잡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내일 파동의 흐름을 한번 자율적으로 매매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 내일은 하루 정도 매매를 좀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억지로 도출을 시켜놓은 종목이라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내일 좀 파동이 일어나는 종목도 아마 얘네들 근처에서 일어나겠죠. 그 외에 특별하게 뭐 관세에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애들이 뭐 환율에 관련된 애들이 내일 뭐 좀 튀어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 뭐 다른 종목들은 파동을 크게 일으킬 만한 종목은 얘들 외에는 없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래도 뭐 전일에 나왔던 종목, 오늘 뭐 상종목이 3개나 나왔으니까 뭐 오늘은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생각하고 내일은 조금 관방 모드 유지합니다. 자, 자문팀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팀들도 오늘 라이브 트레이딩 팀들하고 매매를 오늘 정말 나름대로 간결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웬만한 종목에 손을 잘 대려고는 하지는 않았죠. KD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번 정도 매매 진행이 됐는데, 우리 370원 기준가로 87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870원 기준가로 1차에서 한 5, 6% 정도 나오고, 다시 2차로 다시 또 봐가지고 상가까지 붙이게 되죠. 총 수익률은 한 27%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KD는 절반은 승부를 보라 했는데, 보유하시면
2차에 보유하신 분들은 22% 정도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는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 좋은 수익을 준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해요. 내일 그런 보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중에 제가 신라섬유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아쉽다고 생각했죠. 요즘에 그 대체 거래소가 생기는 바람에 기존에 거래했던 기존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사이에 아직까지 전산적으로 뭔가 정리가 되지가 않았는지 각각의 시가가 아침에 딱 뜨면은 양쪽 다 똑같은 시가가 돼야 되는 똑같은 시가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중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우리는 평소에 쭉 봐왔던 시가 형성되던 그것을 틀려요. 예를 들면 오늘 신라섬유도 시가가 7.3%인가 이렇게 잡혔단 말이죠. 7.4%. 근데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는 이제 양지사라면 그동안 요즘 신라섬유가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오늘은 양지사를 안 보자 하는데 양지사도 보면 오늘 시가가 7.4%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내에서 시가를 보면 시가 프로를 보면 3.7%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호가 시가 변동이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아침에 시가 마이너스 29% 잡힌 애가 있는데 실제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눌러보고 이렇게 시가를 맞춰보면 캔들에 맞춰보면 뭐 마이너스 1%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 수정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수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요즘 이것 때문에 좀 애를 많이 먹는 경우죠. 그래서 안 그랬으면 오늘 신라섬유를 당연히 했겠죠. 신라섬유를 놓치면 물론 이제 상매매라도 보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아쉽죠. 신라하고 양지사는 반대. 물론 양지사도 오늘 수익은 주었습니다. 양지사도 10% 가까이 수익은 주었죠. 그것으로 섭섭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아쉽죠. 그래서 그런 점은 오늘 신라섬유와 양지사의 어떤 그런 오늘 좀 일들이 있었다. 그 정도 좀 알아주시고 그래도 양지사 수익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이니텍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한 2번 정도 매매해서 한 20% 가까이 수익을 챙겨왔으니까 오늘 같은 시장이 지금 시장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지수가 3% 정도 여러분들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때로선 제가 방송에서 지수가 안 좋다는 말은 계속 했지만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겠죠. 근데 그때도 방송에서 제가 뭐 계속 지수가 2%대다 2.5%대다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마치고 나니까 3%를 맞췄죠 말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그래도 오늘 타점을 잘 잡아 들어갔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한 11%, 두 번째 또 한 단계 낮춰서 들어가는 것이 또 한 8% 정도 수익을 줬으니까 이 한 종목만 해도 18%에서 20%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아침엔 좀 바빴는데 조금 집중을 잘했으면 수익이 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왜냐면 내려올 때부터 제가 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문화 다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이니텍도 한 18% 정도 수익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형제 글로벌은 오늘 아주 수익은 좋았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제 글로벌은 우리가 이제 이날짜 진입을 해서 상가로 보유했는데 그 다음날 느닷없이 점상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막 정말 땡큐다. 좀 예상을 깼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또 상가를 갔습니다. 그죠? 상매매 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65%군 65%는 일단 잘라 먹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잘라 먹고 마무리를 일단 지었죠. 아무래도 숫자상으로는 3월 말이니까 잘라 먹고 나왔는데 데이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좀 흐름을 추적을 하면서 제가 제시한 건 5,400원 이 지점이었지 않습니까? 딱 5,400원까지 죽었거든요. 근데 글자를 쓰고 여러분들 말을 하면서 글자를 쓰고 보내는 시간이 적어도 여러분들 이제 귀에 들을 때는 한 5초 정도 여유가 걸린단 말이에요. 특히 아침장에는 막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죠. 3에서 한 5초 정도. 그래서 제가 본 타점은 딱 거기서 잡아서 적어서 보냈는데, 사람들이 귀에 들리는 그 시점에는 그 3초라고, 급등주 시장에는 3초, 5초가 크잖아요. 그죠? 이미 약간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약간 뭐 5,500원이 됐든지 5,450원이 아마 됐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럼 제가 볼 때는 5,450원 정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좀 보는데 의외로 들어가신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놓친 것은 좀 아쉬웠어요. 들어갔으면 적어도 뭐 10몇 프로 정도 수익을 안고 또 상가를 보유하게 되는 건데 두세 번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바쁠 때는 좀 바싹 바빠야 되고 단가가 나갔는데 자기 귀에 이런 가격이 들렸을 때 경우에는 왔을 때 약간 1%도 올랐을 때는 그 상가는 없거든요. 1%는 아래 위 1%는 기준가를 해서 아래 위 1%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진입하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했으면 다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뭐 일부분들은 하셨으니까 뭐 그분들은 그대로 또 진행을 했겠죠. 그래도 형제글로벌은 뭐 상수익 65%라도 나쁘지 않았고 다시 또 상매매로 또 진행이 됐으니까 또 보도록 하고 데이로 진행하신 분들은 또 내일 그럼 보면서 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자,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점상 공략 때문에 물량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안 그래도 점상으로 출발이 되었죠. 점상이 출발해서 이제 풀어졌는데 우리가 하이트 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460원 기준가로 잡고 진행이 됐습니다.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한가까지 붙여서 맞췄다는 것이 우리가 목표했던 상한가로 붙여서 맞췄다는 것이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흐름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오늘 장이 이렇게 끝나고 윌비스는 10% 정도 수익을 안고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KD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 수익을 안고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리고 형제글로벌 같은 경우는 요 꼴에 이쪽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절반은 상한가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거고, 없는 분들은 상매매로 진행하신 분들은 내일 또 흐름을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세 종목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시장을 가만히 둘러보면 오늘 우리가 여러 종목을 뛰어다니지 않고 집중을 자꾸 하면서 자꾸 했던 것이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2%대를 넘어와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 집중력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안정감 있는 시장을 운용을 해야 됩니다. 계좌를 운용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반짝반짝 한다고 뛰어들다 보면 단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 통제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택했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또 잘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이면서도 상문에서는 4월 초, 4월 1일로 생각하면 4월달 매매가 시금석을 깔아놓고 출발하는 상태라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오늘이었습니다. 시장은 폭락을 했지만, 자, 내일도 시장은 좋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당시 늘 해왔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또 챙겨가겠죠. 우리들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집중력, 그리고 기민함, 그 두 가지만 잘 해주시고, 덧붙일 것은 강건함.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기준가 300원 딱 나갔는데 300원 눈에 보이는데도 손이 이렇게 아직까지 못 나는 그런 소심함, 그런 것을 좀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우리 종목들은 좋았지만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았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단 제가 파동이 좀 일어나갈 만한 종목들만 일단은 모아보았는데, 또 내일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사실은 변할지 모르죠. 이 종목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고 또 이상한 종목들이 툭툭 치어오를 수도 있죠. 환율 종목 같은 건 한번 잘 챙겨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4월 1일 차분하게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